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 여야 대표 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할지 안 할지 몰랐었는데, 더군다나 원래 하기로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걸리면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할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회담이에요. 못하랍니까? 한동훈이 무슨 실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되는 거 있어요? 한동훈은 정말 바지 아닙니까? 친한명 특검 본인이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의대 증원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여기저기서 지금 엄청 터지고 있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오늘 여야 대표 회담을 할 때 이제 의제를 정했는데 거기서 의료 문제는 뺐어요. 왜 뺐습니까? 대통령실 눈치 보느라고 뺀 거 아니에요. 야당은 당연히 지금 이 의료 문제를 당연히 누려고 했겠지만, 더군다나 한동훈도 필요하다는 거 인식하고 있잖아.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거 갖고 막 노발대발 하니까 뺐거든요. 아니, 이런 대표랑 못하러 회담을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회담으로 뭐 얻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반면에 한동훈은 얻는 게 많지요. 뭐가 있냐면 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회담했다. 앞에 보이는 사진 한 장 찍은 것만으로도 한동훈은 얻은 게 많습니다. 아니,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뭘 서로 도운 거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수년째 확고한 대선 후보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다음 차기 권력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고, 한동훈은요, 아니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여당 대표예요. 정치 기반도 없고, 지금은 뭐 여당에서는 가장 유력 주자라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쫓겨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지금 원내대표도 무시하고 있고, 친한파라고 여겼던 의원들도 지금 무시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애를 무타로 만나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니까 1대1로 우리는 같은 급이야, 그런 거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만날 필요가 있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정작 오늘 만나고, 그리고 그런 이 대변인들이 공동 발표를 했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잘 만났다. 잘 만났다. 한동훈도 뭐 얻은 게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민주당이 잘했고요.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기보다 뭐라고 할까? 의미가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 만나가지고 오늘 원래 계획은 110분이 예정 시간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회담하는 게. 그런데 오늘 180분간 했습니다. 굉장히 대화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서로 공통점으로서 이렇게 찾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들의 보도되기에는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 그 면책특권 관련해가지고 막 매섭고 막 이런 얘기 하는 바람에 엄청 갈등이 있었고, 막 서로 그냥 한동훈이 물어뜯는 것만 한 것처럼, 또 이재명 대표는 뭐 계엄사 발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서로 막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언론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만 기사를 해서 그렇지, 두 사람의 모두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동 발표를 보면은 나름대로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합의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근데 중요한 게 모두 발언입니다. 한동훈이 먼저 모두 발언을 했죠. 한동훈이 했던 발언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짚어볼게요. 전반적으로 한동훈은 그냥 보수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잘 했어요. 우선 어떤 얘기를 했냐, 지금 야당과 여당의 첫 시작할 때 야당과 여당의 슬로건을 보면 민주당은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 라고 했는데, 이게 마치 여당과 야당이 바뀐 것 같다. 오히려 보수 여당은 격차 해소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진보적인 야당은 성장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딘가 슬로건이 바뀐 것 같은데 그만큼 양당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이 많지 않겠냐. 그러면서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청년의 삶, 주거 격차, 자산 격차, 돌봄 격차, 교육 격차 좁히자. 뭐 좋은 말입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피자 하면서 금투세 폐지, 그리고 상속세 뭐 개정 얘기하는데 이거에 뭐 보수 정권들이 항상 하오던 말이니까. 또 세 번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 처리하자 하는 거. 이것도 민주당이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들이죠. 다음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는데 이거 국민의힘이 이 새끼들이 다 거부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하고 이 좀 뭐라 할까 날석에 대립할 수 있는 말로 어떤 걸 했냐면 민주당은 현금 살표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25만 원 지원하자고 하는 그 민주당 안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른데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지금 현금을 살포해서 모든 사람에게 돈 주자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필요에 맞춰진 선별복지 하겠다. 그 말입니다. 25만 원 지원법을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경제정책이다라고 하는데 얘들은 인식이 없는 거죠. 현금 살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지속적인 거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견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하고. 근데 중요한 얘기, 의료개혁.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입니다. 당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한동훈을 칭찬할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칭찬할 만하다. 왜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가 의료개혁 얘기를 했잖아요. 모두 발언에서. 사실은 의료개혁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왜냐면 지금 이 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의료 문제 얘기 빼버렸거든요. 아예 빼버렸어. 왜 뺐냐면 자기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대통령실이 너무 싫어하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의료 시스템이 지금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에 문제 없다는 걸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저것들은요. 정신 나간 새끼들. 그럼 이게 옳고 그걸 털어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대통령실 눈치 보느라고 의료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그래도 지금 의료 얘기 하고 있잖아.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잠깐이라도 언급했는데 이건 그래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지금 독수리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의료 문제 얘기했으니까 그나마 하도 이상한 놈들이니까 그나마 요거 한 것도 그래도 뭐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 에너지 문제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 우리하고 에너지 문제 얘기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저탄소 성장, 미래 세대 먹거리 이거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거 중요하다. 다만 얘네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원자력. 이재명이 말하는 또 일반적으로 뭡니까? 저탄소 성장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원자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원전은 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보수당은요, 여전히 원전 얘기하고 있죠. 이건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느냐? 에너지 공동선언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치경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주 민감한 얘기를 하죠. 뭐냐면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거 포기하자는 거야. 이거 진짜 미련한 소리죠. 이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습니다.
부채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완납 이거 하자는 거죠. 면책 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자. 면책특권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 면책특권 제한 추진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지금 법안 강행 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 재발의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탄핵소추권 남용 하지 말자.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지 않았냐. 나쁜 새끼죠, 이 새끼. 한동훈 이 새끼 참 나쁜 새끼인 게 지금 이거는 이정섭 검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정섭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정섭을 탄핵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이정섭이 과거에 이재명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오히려 이정섭 앞에는요,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라고 할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라고 써야죠. 이정섭은 자기 처남 마약 수사하는 거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는 검사거든요. 그걸 강조해야지. 갑자기 웬 이재명에 대한 수사야?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앞에서 하는 얘기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지금 민주당이 검사들 탄핵하는 건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참 악랄하죠. 악랄한 새끼야.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곧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 불복하지 말아라. 불복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불복하지 말아라. 아니, 불복하고 안 하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1심에서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불복하고 안 하고가 뭐가 있어? 불복하지 말라는 거는 1심에서 유죄 나오면은 뭐 항소하지 말라는 거야? 웃기는 새끼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웃기는 놈이 여야 대표회담 하자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새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국회에서 비정쟁 법안을 따로 빼어서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대표회담 하자라고 합니다. 전 그런데 하나 요번 회담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나중에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도 적극 수용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비정쟁 법안들, 민생 법안들은 여야가 서로 합치하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합의해서 잘 통과시키자.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야당이 왜 합니까? 난 좀 이게 아쉬워요. 이재명 대표가 큰 정치인이고 그리고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사람이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진짜로 큰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정쟁 법안과 정쟁 법안을 구분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정쟁 법안, 여야 간에 대립하는 것도 있지만 여야 간에 대립하지 않고 서로 다 이건 필요한 거네 해서 합의 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들은 통과시키자는 거거든요. 얼핏 듣기엔 맞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다. 이거 왜 통과시킵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 통과시키면은 물론 저는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게 여당 그리고 정부의 몫이에요. 박수 받을. 야당은요 통과돼야 될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가 통과시킬 거야? 그러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이 법안 같이 묶어서 통과시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야당이 지금 요구하는 법안들 통과 못 시켜요. 하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이가 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정쟁 법안을 따로 떼서 처리하자? 그거는 야당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통과 안 시킬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통과시킬 거야. 협조해. 그 말이거든요. 그걸 왜 합니까? 미쳤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 그 모두 발언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거와 한동훈이 말한 거와 같은 지금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은 정말 기가 막혀요. 굉장히 잘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야당이 계속 왜 생중계 안 하냐 따지지 않았습니까? 생중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생중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여야가 만나면 서로 존중해서 동질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먼저 드러내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여야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남들이 보는 공간에서 대화도 필요하지만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생중계가 없는 방송 이게 필요한데 이번에 한 대표가 이거를 수용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모든 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길게. 뭐냐면 회담에 공식 의제가 있는데 그 공식 의제에서 의료 대란이 빠진 거 안타깝다. 한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시기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게 한동훈을 굉장히 띄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동훈과 윤석열 이 정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지금 엄청 갈등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는 거죠.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필수 공공지역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의 충분한 대화, 그 집단들 간의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처럼 윤석열처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의료 대란 문제가 공식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이 의료 문제를 지금 굉장히 오래 얘기를 해요. 잘하는 거죠. 그 부작용의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 얼마나 불안하냐. 한동훈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실효적 대책은 대화로 만들어낼지라도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 인식,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 대화를 통한 의료 대란 대책을 국회 안에서 여야 모두 함께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 정부는 의료 대란, 의료 시스템 붕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한테 여당한테 지금 의료 시스템 문제가 있다, 붕괴 직전이다, 굉장히 위기다라고 공통된 이야기만 끌어내도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 공동 선언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이거는 대통령실이 지금 의학할 만한 일인 거예요. 잘한 거죠. 전 국민의 관심자이자 오래 끌어온 현안인 해병대 특검법. 한동훈 대표께서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습니다. 탐사특검 하자고 해갖고 우리 그거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또 지금 무슨 조건을 붙여갖고 뭐 조작특검 하자고 하는데 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결대 내라 말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한동훈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지금. 비겁한 새끼예요. 전 국민에게 소비자 쿠폰을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서로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한동훈이 아까 민주당이 25만 원 현금 살포라고 막 난리 쳤잖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살포 아니다. 이거는 특정 개월,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 쿠폰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다. 자꾸 균등 지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5만원 민생지원법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경제, 또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뭐 차등 지원, 선별 지원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받아들이겠으니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지금 양보하면서 한동훈한테 우쭈쭈하고 있는 거죠. 알았어. 네 말 들어줄 테니까 최대한 특검 다 받아줄게. 그러니까 네가 더 얘기해. 네가 주장했던 거 지금 실천해. 네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민생 지역 지원도 선별을 원해? 선별이 옳은 거 아니지만 그래 우리가 이거 양보할게. 그러니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 역사 전쟁 문제, 최근에 독도, 교과서 문제, 1차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행위, 이런 거야말로 반국가적 행태 아닙니까? 이런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은 맡지 못하게 하자. 이런 역사 왜곡 발언하는 사람들 공직자 취임 못하게 하자. 김문수 같은 새끼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정치개혁 얘기합니다. 아까 한동훈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포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의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하자. 이거는 여러분 사무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무리에서 진짜 오랫동안 주장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가 사무리를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삼권 분립, 면책특권, 국회의원 면책특권은요, 행정부의 이런 포갑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에서 보호하기 위한 지금 조치예요. 근데 그걸 벗어버려? 행정부가 수사권을 막 남용하고 특히 윤석열 같은 새끼들이 검찰을 직접 막 지시하면서 우리의 의혹이죠. 검찰 이용하고 경찰 이용해갖고 지금 막 국회를 흔들고 국회의원들 흔들고 그러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반면에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대통령 그 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을 어떻게 했어요? 소추권,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 지금 헌법에 어떻게 대통령을 수사 못 하잖아요.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 못 하잖아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헌법은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다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입법부만 왜 그걸 벗어버립니까? 입법부 벗어버리려면요, 대통령도 벗어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부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은 입법부에 이런 입법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패막을 벗어버리자는 건데, 그러면 행정부, 대통령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 방패막도 벗어버려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민한 얘기를 해요. 특히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승만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계엄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아주 이거 갖고 지랄 연병을 떨었습니다.
또 지구당 부활 문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쌀값, 한우값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 얘기했고, 재생에너지 문제 얘기했고, 또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같은 경우는 폐지 완화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세금 이 주식 시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뭐 금투세 문제도 있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살리기, 뭐가 되는 겁니까?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또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이것도 같이 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막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딸 집도 압수수색하고 있고, 손자 아이패드도 압수수색했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과도하다.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로 전세계 특별법이라든가 구하라법 같은 거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해서 이런 법안 같은 거 통과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선이든 지방선거,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그 중에 여야 간 공통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들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가 계속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예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공통 공약을 처리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오늘 여야가 합의한 8개의 조항을 오늘 대변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 이게 지금 한동훈도 말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하자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는 그냥 여당하고 정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아니 지금 그러면 무슨 민생법만 통과 안 시키냐? 아니죠. 통과시켜야지. 근데 통과시키는 걸 위해서 야당의 안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렛대로. 공통 공약 추진하자는 거는 이거는 그냥 여당이라든가 이 정부가 야당한테 할 말인 거지, 야당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야당은 이걸 지렛대로 그래? 그럼 이거 받아. 이거 같이 해. 라고 말하면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전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지금 여당을, 정부를 이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도와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요 안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두 번째,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 문제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뭐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요번에 그 여야 회담해갖고 민주당이 받아낸 제일 큰 게 세 번째예요. 뭐냐면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게 대박이죠. 얼핏 듣기에는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부는 지금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지난번 브리핑 때 기자가 물었잖아요. 아니 현실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왜 문제가 없다고 하냐.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윤석열 막 화가 나가지고 문제 없습니다. 기자님들 응급실 한번 가보시라고. 문제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등신 새끼는요.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는데 연찬회에 이 또라이 3인방이 왔죠. 이주 교육부 장관, 조규현 복지부 장관, 장상훈 사회수석. 이 또라이 새끼들 와갖고 뭐 한 겁니까? 지금 의료개혁 중요하고 의료 대란이라든가 그런 거 없다. 응급실 문제 없다. 그 얘기하려고 왔어요. 병신들. 더군다나 이주호는 뭐라고 했어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6개월만 버티면 이기니까
여당에서 지금 무슨 의료 대란 문제라든가 의료 시스템 문제 있다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6개월 버티면 이겨. 6개월만 버텨가지고 막 국민들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냥 6개월만 버티면은 저 전공의들 기어 들어올 거야. 그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런 개소리 하는 인간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야 대표 공동 그 의제에 그 의료 문제가 안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 얘기는 너무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 의제에 안 들어갔는데, 난 웃긴 게 이거예요. 여야 대표 회담 의제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공동 발표문 세 번째에 이 의료 문제가 나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건데,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지. 이걸 왜 넣어? 이거 안 넣으려고 의제에서 뺀 거 아니야. 근데 의제에서 뺐는데 공동 발표문에 이게 나온 거야. 요번에 추석 때 지금 의료 문제 보통 응급실 문제 보통 아니니까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자. 이 세 번째 내용 안에 지금 얼마나 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있는지 잘 지금 함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거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당도 지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이 정부가 지금 사실은 의료 시스템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담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공동 발표문에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 이거는 굉장히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잘 끌어낸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이 대통령실이 이 세 번째 안 때문에 지금 잠도 안 할걸요? 아마? 지금 아마 잠 안 자고 술 처먹으면서 또 한동훈 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 세 번째 요 내용은 굉장히 잘 넣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거만으로도 요번 회담은 의미가 있다. 이거 세 번째 안.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실하고 윤석열하고 더 이제 갈등 관계 이 한동훈하고 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다 이제 뭐 그냥 할 만한 겁니다. 뭐 반도체 산업법,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뭐 지원 방안 적극 같이 하자, 뭐 가계와 초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하기 지원책 하자, 저출산 대책 같이 하자, 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같은 거 이거 해결하자. 그리고 지구당 제도입 논의하자 하면서 8가지 합의를 받습니다. 이번 대표 회담으로 한동훈이 얻은 거는 아까 말했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회담했다라는 거. 그거만으로도 한동훈은 얻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이번 회담으로 이거 얻은 것보다 더 큰 건 뭐냐? 윤석열의 이런 분노를 더 크게 이제 얻게 되겠죠. 왜냐면 아까 말했죠. 공동 발표문에서 의료 시스템 지금 의료 그 시스템이 지금 붕괴 직전이고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예 대놓고 인정했고 정부한테 그 인정이 있다는 거를 알리기로 했잖아요. 이거 대응책 만들라고 하기로 했다고. 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제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차상병 특검 관련해 갖고는 뭐가 안 들어갔죠. 아예 의제로 삼지도 못했고 공동 발표문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 이거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통공약 협의기구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게 1번인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왜 굳이 해줄까? 응?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회담이 있고 나서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왔어요. 갑자기. 뭐가 나왔냐? 다른 것들은 관심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주장하고 있는 거. 이 정부가 지금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고 딱 얘기했더니 대통령실이 또 나와갖고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응?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나와갖고 했죠. 계엄령은 정부에서 설사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하고 유지될 수가 있다.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선포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이게 엄청난 역풍일 텐데 이거 왜 하겠냐. 2017년 기무사 개헌 문건 나왔을 때 그때도 수사해가지고 혐의자 한 명도 없지 않았냐. 그때 수사 누가 했어요? 수사 윤석열이 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 이루어질 수도 없는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이 나온 것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 말했다. 왜냐면은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이 정부가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과거에 말했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뭐냐? 저것들이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써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한동훈이가 앞에서 픽 웃었거든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근데 웃던지 말던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우리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얘기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저것들 중에 그 주변 지금 정부에 있는 것들 중에 누군가는 진짜로 계엄령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씨 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말하는 게 중요해요. 추미애 대표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막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계엄령 없었잖아. 그게 아니죠.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못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사실은 조금 전체 맥락과 안 맞는 발언이었는데 이거를 일부러 넣은 거다. 일부러. 어색하지만. 그리고 이 넣은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대통령실이 이게 노발대발하게 한 거는 잘한 거다, 정치적으로.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 오늘 뭐 있었던 이슈니까 이재명 한동훈 여야대표 회담은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제 처음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는데 그래도 되게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